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통화를 하거나 또는 만나게 되면 자신이 진정한 피해자고 또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죠. 자, 그리고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고 악독한 사람이라면서 원망을 합니다. 왜 채무자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돈을 받는 추심 업무를 하다 보면 정말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건과 사연으로 채권이 의뢰가 되죠.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아서 의뢰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의외로 서로 간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또한 합의가 안 돼서 결국 추심을 의뢰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해도 막상 채무자를 찾아가면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고 반대로 채권자는 악한 사람이라면서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죠. 통상적으로 가장 신속하게 돈을 받는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간의 의견차를 좁혀서 합의가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똑같은 판결문을 보고도 거기에 적혀있는 법률이나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결국 더욱더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상 판결문에 나오는 법률과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반인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 서로 자신이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또 다른 경우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법을 찾아보면 왜 이렇게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일까요? 자, 그렇다 보니 많은 채권자분들이 채권을 방치하거나 때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법률 용어와 그 뜻을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채무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그리고 채무자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법률 조항을 보다 쉽게 해석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법을 찾아보면 꼭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는 바로 선의와 악의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도 배웠고 또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쓰는 이 단어를 모르는 분은 아마 잘 없겠죠. 사전을 찾아보면 선의는 착한 마음, 그리고 악의는 나쁜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착한 마음과 나쁜 마음의 기준이 뭘까요? 과연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베풀 줄 알아야 착한 것일까요? 반대로 상대방에게 쓴소리를 하거나 또는 가진 것이 많은데도 베풀 줄 모른다면 나쁜 마음을 가진 것일까요? 자, 법이란 어떤 명확하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면 개인들의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법에서의 선의는 어떤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는 용어로 쓰이고, 그리고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채권자 여러분들이 추심 절차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두세 가지의 법에 관한 내용에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 법조항을 해석해보죠. 아시다시피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서 고의로 누락한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따로 변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7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운 악의를 적용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사전에 있는 것처럼 악의를 채무자가 나쁘고 못된 마음으로 빼버렸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채무자들 중에는 소송 진행 중에 패소할 것이 예상되거나 또는 변제할 시기가 다가오자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채무자의 이런 행위는 채권자분들이 자주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사해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럴 때는 민법 406조에서 나오는 채권자 취소권에 대한 법률을 적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자, 일반 채권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또 가장 어려워하는 법률 중 하나가 사회행위 관련법이죠. 이 법과 판례를 찾아보면 수도 없이 선의와 악의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서 오늘 우리가 배운 법률 용어인 선의와 악의의 뜻을 대입하시면 정말 쉽고 간편하게 해석하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해행위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간단히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급하게 부동산을 시세보다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 즉 영가로 매각하는 행위가 있겠죠. 또한 무상으로 양도 및 증여를 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여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공장이나 사업장에 기계 및 설비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를 해버리는 경우도 상거래 채권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는 거래처 등에서 받을 돈을 채무자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양도를 해서 그 후에 결제 대금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나눠 가지는 경우입니다. 그렇다 보니 채권자분들이 채권 압류 등 강제 집행을 진행해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네 번째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거나 양도 및 증여를 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사항에 대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만 발급을 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죠. 너무 눈에 띄는 불법 행위를 하면 도둑이 제발 저리듯 채무자도 불안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근저당 설정 등을 해버려서 결국 채권자들이 강제 경매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기도 하죠. 당연히 이런 행위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상속재산 분할의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등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에 대해서 가족들이 상속을 받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수많은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면 당연히 많은 채권자들이 부동산 강제 경매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가족에게 넘겨버리고 현금 등으로 받는 경우가 정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채무자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또한 사해행위라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채무자들이 사해행위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보니 항상 본인의 채권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사해행위 관련해서는 방대한 법률과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채권 회수를 위해 좋은 방법들을 골라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것 말고도 강제집행면탈죄, 통정허위 표시 등 수많은 법률에서 선의와 악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채권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며 우리가 법을 잘 알고 이해를 해야 채무자를 설득하고 또 멋진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돈을 받아낼 수가 있겠죠. 요즘 세상에 돈을 받는 것은 주먹으로 또 큰 목소리를 내면서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는 정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채권을 잘 분석 및 관리를 하고 또한 현명한 판단과 멋진 협상을 통하여 돈을 받아내는 시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돈과 권리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돈도는 항상 최선을 다해 달려가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